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사실 아닌가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온 의혹이 있다. 이렇게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가 공익 제보를 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측은 의사 소견에 따른 치료였고 불법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일단 보도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병원에서 또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한두 번 맞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그 프로포폴을 맞았는 사실을 그 프로포폴을 직접 주사했는 간호조무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가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프로포폴을 맞았다라는 게 이제 그저께 나온 얘기고 어제 다시 한번 더 추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추가 보도는 그런 병원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진술의 내용은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지만 네. 이제 간호조무사가 직접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에 가서 프로포폴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프로포폴은 전문 의사가 이제 주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투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투약 이후에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못 그 상황을 깨어날까 봐. 의사가 그 상황을 분명히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그게 의료적으로 그것이 합당한 일인데 과연 네. 저는 뭐 간호조무사께서 하시는 일이 결코 뭐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그거를 허용했을까라는 점은 저희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진실로 정말 약간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남자친구라는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라는 분이 공익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를 네네. 했는 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지금 사건이 검찰로 갔다라고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익 신고를 권익위에 한 거였죠. 네네네. 네. 사실 오늘 뭐 권익위 관계자를 뭐 본의 아니게 잠깐 만나 뵐 일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권익위는 절대로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게 그렇죠. 권익위에서의 제1의 어떤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야기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공익 제보자는 누구인지가 사실 그 특정 언론 매체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혹시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소와 고발은 다릅니다. 고소는 직접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고 고발은 불법이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제3자가 그 국가기관의 이러한 범죄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가 이 사건을 대검으로 넘겼습니다. 대검에 이 공익 제보가 왔으니 이런 사실을 좀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권익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구체적인 물증은 정확하게는 없다. SNS 정도의 어떤 이야기지 그 외에 다른 물증은 없지만 충분히 이 공익 그 제보자의 말의 신빙성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조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검은 이것을 이제 강력부 사실 마약과 관련된 향정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앙 강력부에 이제 사건을 맡겼습니다. 프로포폴 사건 이전에도 계속 수사를 했던 부서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서에서 지금은 피의 사실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김모 씨라는 사람의 공익 제보가 있고 그 김모 씨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그 자기 여자친구인 신모 씨로부터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전문 진술이라 그래서 사실 법정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김모 씨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직접 가다면 신모 씨에 대한 진술을 듣고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적 정황을 판단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둔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사실이 다 확인이 된다면 그때서야 피의자 신분으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아직 쉽게 말하면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사 정도 단계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해당 병원이 그 전에 프로포폴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병원 영업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병원이죠. 사실 이게 특정 어떤 그룹에 있는 그 A라는 사람도 여기에 프로포폴을 맞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 I라는 그 성형외과도 지금 사실 폐업이 되었고 네. 분명히 여기에서의 불법적인 프로포폴은 있었고 지금 신모 씨라는 사람과 여기 네. 원장은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에 그 진행되고 있는 간호조무사하고 예. 해당 병원의 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병원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라는 사실은 확인이 된다면 네. 저희들은 합리적인 의심은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가 진행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실은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삼성에서는 뭐 이 부분에 전면적인 어떤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삼성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적법하게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에 근거해서 프로포폴을 맞았는 것이지 처방에 결코- 따라서 예 처방에 따라서 치료다. 예 그러니까 사실 처방에 따르더라도 보통 이런 프로포폴은 처방전이 있어요. 처방전이 있는데 과잉 처방전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네. 건데 여하튼 삼성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 측 입장에서는 적법한 진료에 의한 처방에 의한 그 프로포폴 주사, 프로포폴인지는 정확히 안 밝혔는데 어떤 진단이었고 네. 집에 와서 이 그 방문 진료를 받은 것도 사실 이재용 회장 정도가 되면 바깥에 나가는 부분이 어색한 부분이 분명은 그렇죠. 있을 듯해서 예, 예.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았는 것이지 불법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입장 보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부진 호텔신라 그 사장 같은 경우에도 프로포폴 의혹을 받지 예, 한 않았습니까? 1년 전에 그런 의혹이 있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똑같은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병원은 다른 병원이 예, 있어요. 병원 네.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그 성형외과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네. 그 관련된 그때는 직접 간호조무사가 이제 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네. 아직 명확하게 프로포폴이 그 이부진 그 신라 호텔 회장에게 맞아졌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부진 사장은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 전환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계속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입건만 있다. 돼 있다. 예, 입건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거는 지금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의혹 단계고 수사나 뭐 재판까지 가야 해결이 될 네, 그 부분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인데 이게 이제 프로포폴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이고 또 수면 마취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뭐 수면 마취하면 유인내시경 같은 거 할 네네. 때 맞아본 경험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불법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프로포폴이 종래는 향정이라 그래서 마약류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향정신성 예, 의약품. 의약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다시피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위내시경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나, 둘, 셋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잠에 들게 되고 네네. 한 10, 저희들이야 뭐 위내시경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위내시경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이 프로포폴에 의해서 이렇게 수면을 취해도 굉장히 그 깊은 수면에 빠지는 그래서 굉장히 피로가 많이 회복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잠을 푹 잘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중독성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위내시경이라는 처방전을 받아서 하루에 한 20번 이상 이렇게 그 위내시경을 아까 핑계로 말씀하신 과잉 처방이 예, 과잉 처방이 되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프로포폴로 인해서 결국 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식약처와 그다음에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의 규제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은 병원에서도 그 프로포폴의 양과 치료에 있는 목적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프로포폴은 반드시 과잉으로 이제 투약하게 되면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만원 씨. 네네. 뭐 말이 많았습니다.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뭐 택시 운전사,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이었던 분도 비방을 했던 그런 혐의였는데 1심이 선고가 나왔습니다. 실형이 나왔네요. 네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지만원 씨에 대한 사실의 근거가 있다라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해 조금 알고는 있는데요. 네. 뭐 광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코 절대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는 형태의 어떤 사진
그 모습을 보여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그 특수수사, 뭐 북한 공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 다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상에 있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냥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은 훨씬 더 어떤 피해의 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파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예, 유포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네. 뭐 징역 2년 정도 나왔으면 저는 법정 구속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아마 재판을 받을 거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항소하겠죠, 결과가 뭐. 예, 항소를 해서 어떻게 할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 네네. 이게 일단은 실형입니다. 법정 네네. 구속은 안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형량 5.18 단체들이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5.18 단체들의 그 말씀들은 다 100% 옳은 말씀들입니다. 아니 그게 분명히 진실한 사실도 아니고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고 네. 5.18이라는 게 사실 사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민주화의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 그 민주화의 운동,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장 어떻게 잘 이끌어가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한 단계 더 성숙된 어떤 그 과정으로 이끌게 되어 있는 운동이 저런 형태로 분명히 왜곡되고 허위가 되고 그 허위가 분명히 법정에서도 그것이 허위라고 밝혀져서 실형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느냐, 그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부인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 부역과 관련해서 또는 뭐 나치와 관련해서 찬양을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네, 처벌을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게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판단이 끝났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 어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이라든지 비방을 하는 그 목적도 굉장히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처벌을 더 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사실 있긴 있어요. 네네. 국회에서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말 그건 망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라고 허위의 이야기하는 건 망언이라서 좀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만들었지만 네. 아직 국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아직 진전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려면 이런 법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어떤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방송하는 유튜버가 음주운전으로 잡혔는데 이걸 생중계했다고요, 자기가? 이게 유튜브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네.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저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음주운전이라는 건 대한민국 그 어떤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 음주운전을 이유로 그것을 직접 유튜브에서 상영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불법적인 측면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엄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